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특징 잡아주신다면요? 글쎄요, 일단 뭐 미국 증시하고 금요일 날 유럽 증시가 비교적 좀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쪽이 거래소 쪽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도 조정을 보이는데 그 폭이 글쎄 뭐 금요일 날 밤에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래도 비교적 좀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시장에 뭐 글쎄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좀 달라지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독일의 산업 생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었죠. 이게 시사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좀 아까 앞에서도 뭐 이진우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 고용 지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쪽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시장 동향을 본다면은 이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뭐 이미 뭐 얘기 들었다시피 뭐 5.6%대로다가 크게 낮아져 가지고 뭐 이미 뭐 연준의 그 목표에 도달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에서는 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액면 그대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역시 뭐 미국의 고용 지표는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뭐 신규 일자리 숫자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 달에 워낙 뭐 고용 지표가 좋아져 있다 보니까 그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실업률이 좋은 반면에 뭐 미국 증시 쪽이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움직임의 주요한 원인은 지금 미국 평균 시간당 소득 동향이 되겠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게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0.2% 시간당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를 형성했었는데 이전 달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 고용 지표에서는 0.2% 증가했고 이번 달에는 0.2% 증가 정도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11월 달에는 발표 수치는 0.4%였는데 수정치로 0.2%로 이제 정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는 오히려 임금이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가계 부분 쪽에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돼 가지고 전체적인 미국 금융시장 본다면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요. 그동안 뭐 워낙 강하게 움직였던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거는 미국식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따진다면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용 지표의 외형상의 움직임은 좋지만 결국 미국의 이 고용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약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 쪽이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다 본다면은 오히려 이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호재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외환시장 쪽 추이를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현재 오후장 들어서 원화 가치 강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8원 이상 8원 내외권 급락세를 보이면서 즉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있는 거죠. 현재 1,880원대까지 내려앉고 있으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남미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이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 좀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물론 뭐 주식은 팔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해외 쪽 자금의 국내 유입까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들 주식 매도가 강력하고 지난번 12월 달처럼 강력하고 또 시장 수급에 큰 부담 요인이 작용될 가능성은 약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은 팔더라도 적어도 선물은 매수해주면서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오늘 중립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1월 28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에서 뭐 뚜껑이 열리면은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본다면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자료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거 확인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한 거겠죠. 사실 1월 달 돼서 다시 조금 호전되긴 지금 보니까 앞서 소득 증가 보니까 계속 위에서 놀다가 이번만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다가 이렇게 설령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그거죠. 적어도 1월 28일 날 그 미국의 연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루 한 달 정도는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전망한 대로 올해 미국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이 이제 언제냐에 따라서의 그 금융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증시가 갑자기 속락세를 보인다면 그것만큼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가끔가다 이 얘기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게임할 때 주먹으로 때릴 듯 말 듯 하면 이렇게 눈 깜빡깜빡 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너 3분 후에 때릴 거야. 네. 근데 3분에 때릴 우려감이 없어지거나 조금 일찍 때리거나 뭐 자꾸 그런 식의 왔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거 완전히 불확실성에 내가 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높아야지 많아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요 하나 지표 가지고 또 완전히 훼손됐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잠시 일시적인 해방감 그 정도 순이 아닌가 싶어서요. 앵커께서 이제 시장을 그동안 워낙 당하다 보니까 이제 못 믿으시는 것 같은 이제 발언을 좀 하시는데요. 예. 일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뭐 언급하신 대로 뭐 지금 매를 맞느냐 뭐 나중에 맞느냐에 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매를 맞을 즉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 나서지 않고 3월 달까지는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이미 표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문구의 변화라는 거죠. 연준의 문구 변화가 빨리 나올 것이냐 아니면 늦춰서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쪽 바라보고 뭐 경제지표 안 바라볼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 질적인 내용까지 좋았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이 아마 충격 강도가 좀 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그동안 강하게 움직인 반면에 한국 증시가 약한 거에 가장 주된 원인도 결국은 미국은 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력적으로다가 비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해외 자본 유출까지 여기서 이루어질 때 한국 증시가 체력적으로 이걸 소화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지난주에도 미국의 실업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동안도 자주 언급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보시고 또 관측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그 임금 부분은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으로다가 시간 차이를 두고는 되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금요일 날 하락과 그다음에 유럽 증시 쪽의 그 큰 폭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름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데 있어서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업종별 특징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미국 증시 쪽의 그 움직임 대비해 가지고 오늘 뭐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이 요즘에 그 원화가 다시 재강세를 보이면서 한때 1,12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벌써 1,08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벌써 한 4% 가까운 이제 절상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작년도 뭐 중순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였다가 연말 쪽에서 조정을 보였던 내수주 쪽의 움직임이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CJ나 CJ제일제당 같은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업종별로 볼 때는 음식료 업종 쪽의 시장 음식료 쪽의 움직임이 지수 대비해서 양호하고 여기에다가 의약품, 그다음에 오늘 화학주가 강한데 화학주도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화장품을 등에 업은 이 화학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을 초과하는 상황이 갖다 나타나지면서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뭐 핀테크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이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중국 소비재 관련주 주가 움직임들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겠고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연초 중국의 그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가지고서 그동안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화장품주 좋고요. 그다음 밥솥 관련도 또 좋고 또 여기에 뭐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런 방법을 드렸었죠. 중국 사람들 김을 굉장히 많이 사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조회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주가를 조정을 좀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이 조정을 많이 거쳤던 이 내수주 쪽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 시장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예, 해외 쪽 할 때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중국 쪽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상해
때문에 종합지수가 조금 낙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중국 증시가 현재 시간에 한 2.5% 정도의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 좀 시장이 좀 조정폭이 좀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최근 이제 이건 하나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중 유동성 문제인데요. 이미 작년도 후반부부터 물론 이제 중국이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이미 좀 단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급 준비율도 이전에 한번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그동안 좀 풍부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의 시중 실세 금리 동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떻게 본다면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연초에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오른 게 다소가 좀 이해 안 된다. 근데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상승을 갖다가 쉽게 그야말로 누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데 중국이 좀 그런 이 센티멘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많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최근에 상해 15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쪽에서 돈을 풀었던 걸 다시 좀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제가 볼 때는 뭐 연초에 당분간은 좀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 물론 연초, 그러니까 전인대까지 해서 강력한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 있고요. 대략 뭐 중국 증시 상해 증시 지수를 중심해서 본다면 뭐 3,100포인트 정도 내외권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그 이하로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려 중국 증시가 조정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앞에서도 뭐 다른 패널이 말씀했지만 우리 증시 쪽에다가는 오히려 수급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경제가 이게 체인화되면서 이제 한 나라의 어떤 그 악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으로 이제 파급되는 이 도미노 현상이 그간에 또 이슈였다면 또 최근에 또 디커플링이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움직임이 좋으면은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강세를 보였었는데 요즘 증시,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죠. 크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한다면 이제 선진 증시와 여기에 이제 그 G2라고 불리는 이제 중국이 포함이 되고 이쪽하고 이제 이머징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이머징 내에서도 섹터별로다가 남미 국가들 쪽 따로 그다음에 이 중국하고 밀접한 그 경제 영향력이 있는 이 동아시아권 쪽 국가 따로 또 유럽과 연관성이 있는 또 인도나 터키 증시 같은 경우 또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이게 각계전투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초에도 현재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유럽 쪽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없죠? 예, 오늘 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이 되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 알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이미 발표했지만 뭐 상징적으로다가는 그동안도 아시다시피 알코아 실적의 발표가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이 되게 되는데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의 전망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양호한 쪽으로 분류되는 게 헬스케어 관련주 쪽이 가장 양호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유통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비주 그리고 IT주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 양호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 관련들의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쪽,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예상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호전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알코아의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의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내일 쪽에 영향을 미치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5장 들어가지고 주식을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물량과 더불어 가지고 비교한다면은 이렇게 뭐 큰 매도까지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한 400억 원 정도 내외의 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물량을 제한다면 30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로 보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6천 계약 이상의 강한 선물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은 오늘도 선물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전체 합성 수급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오늘 수급이 약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 뭐 일단 1차적으로 좀 반등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어떤 뭐 조정 양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한 조정 하는데
있는데요. 그 정도의 중립적 정도 수급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관들의 이 코스닥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겁습니다. 벌써 8거래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쪽 일간 매매 그 비중 대비해서는 오늘 기관들의 그 코스닥에 대한 매수 규모는 줄고 있다는 거에 정도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좀 슬림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지선과 저항선 뭐 큰 변동 없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다가는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1930포인트 정도 내외권 정도에서는 한 차례 정도 뭐 약한 정도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은 저점은 통과한 가운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 요 단기 추세선에서 한번 요 정도에서 걸리고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 작용을 받고 뒤로 좀 밀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뚫고 돌파할 것이냐를 관건인데 지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막 매수 시그널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빠른 템포의 급한 조정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쯤에서는 이렇게 횡보성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오히려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까지 그 계속 언급드린 게 575포인트가 다음 저항 구간이라고 했는데 금일 이제 575포인트에서 계속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약한 조정 정도, 그러니까 강력한 조정 가능성보다는 약한 조정 정도에는 좀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좀 종목을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드린 대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최근의 움직임 본다면 좀 빠른 순환매성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물론 뭐 강세를 보여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몇몇 그 섹터 종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감행했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강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쯤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미리 선취매성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스닥 대비 코스피 비중은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오늘 쪽에서는 코스닥 쪽 비중보다는 좀 거래소 쪽 비중을 다 좀 약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지난주까지 제가 60대 40보다 코스닥 비중을 나름 상당히 좀 높게 비중을 갖다 놓았는데요. 오늘쯤에서는 이제 거래소 쪽보다 한 70대 30으로다가 코스닥 쪽은 약간 좀 차익 실현, 그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 이렇게 좀 의견을 갖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예, 거래소 쪽의 종목하고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이 다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그다음에 티웨이홀딩스 이외에도 다른 종목이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거래량도 좀 충분한 종목을 좀 가져 나온 거고요. 코스닥에서는 다나와, 마크로젠, 미디어플렉스, BH, 그다음에 알티캐스트, 휴메딕스, 예림당 등 종목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죠. 이 중에서 마크로젠 그리고 BH, 그다음에 예림당 이런 종목은 요즘에 자주 수급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으로 검색되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관심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알톤 스포츠를 한번 12월 달에 가져 나왔었는데 당시에 주가가 좀 밀렸었습니다. 근데 박스권 하단부인 10,000원 정도에서는 오히려 매도나 또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고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벌써 어느덧 12,7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0,000원 대비해서 이미 30%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좀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봄철까지 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또 가져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바뀌기 전에 뭐 우리가 밀짚 모자는 뭐 겨울에 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이제 곧 이제 뭐 3월, 4월 달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제 이 알턴 스포츠는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매출이 이 회사 설립 이후에 사상 최대 매출이 현재 예상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그동안 좀 매도했었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이었던 12,000대를 돌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추가 강세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승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